그럼 이 쿼트가 실제 응답을 받아왔을 때 어떤 모양으로 이 크리에이티드에서 반환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로 시작하는 임의의 아이디로 패스가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실제 API가 호출됐을 때 어떤 응답이 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API가 호출되는 ID 값은 내부에서 디스코트 ID라고 하는 값으로 인자로 전달되고 있는데요. 이 코트 ID는 컴퓨티드 밸류로 이 뷰 라우터에서 제공하는 이 $사인 라우트 객체 파람주어 ID를 이용해 우리가 라우터를 정의했을 때 좌측과 같이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 ID 값을 이제 파람제 ID 값으로 조회할 수 있게끔 컴퓨티드 함수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온 응답 값을 다시 살펴보면 랜덤한 ID 값과 명언을 얘기하는 사람과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드 카드를 작성하겠습니다. 현재 UI에 홈과 레이아웃, 서치, 그리고 공통 컴포넌트인 커먼이 있는데요. 코드에서 사용하는 컴포넌트를 저장할 수 있는 코드 디렉토리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하위에 코드 카드 컴포넌트를 생성합니다. 다음과 같이 카드면 카드 컴포넌트라고 이름을 단순히 카드.뷰가 아니라 배 해당 도메인에 표기하는 코드 카드, 홈페이지 네이션, 홈 테이블, 베이스 카드, 베이스 인디케이터와 같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컴포넌트를 명명하는 것이 더욱더 좋은 네이밍 방법입니다. 싱글 파일 컴포넌트를 작성하기 위해 스크립트 태그를 최상단에 작성합니다. 스크립트 태그의 위치는 최상단이든 중간이든 상관이 없으나 우리는 스크립트 태그를 최상단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태그 내부에 마크업을 작성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미 작성된 마크업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고 이를 토대로 스크립트 태그에서 어떤 데이터와 프롭스를 정의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트 디포트를 통해 해당 컴포넌트를 외부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네임은 코드 카드로 작성합니다. 우리가 전달받은 프롭스는 두 가지입니다. show 이미지라고 하는 프롭스와 quote라고 하는 앞서서 코드 뷰에서 전달했었던 코드 프롭스입니다. show 이미지는 코드 카드 내부에서 명언을 얘기한 사람의 이미지를 띄워줄 건데 띄워줄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프롭스 값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옵션은 함수 형태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지가 로드가 됐을 때 그리고 되지 않았을 때를 판별할 수 있는 이미지 로디드 데이터 속성을 만들었습니다. 메소드에는 언로드 이미지라고 하는 이미지가 다 로딩 됐을 때 이미지 로디드를 true로 설정할 수 있는 업데이트 함수를 만듭니다. 근데 아까 코어트 응답값은 이미지를 받아오기 위해서 세 가지의 API를 합쳐서 응답값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응답값을 보면 내부에 썸네일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 링크를 통해서 우리는 명언을 얘기한 사람의 이미지를 보여줄 겁니다. 우리가 정의한 코드 카드를 코드 뷰 컴포넌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포트 구문과 컴포넌트에 정의해주고 코드 프롭스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네, 다음처럼 정상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이미지가 다 다운로드 받아지지 않아도 이 사각형 영역이 잡히게 하기 위해서 이 피규어 태그 내부에 이미지 태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로딩이 되기 전에는 스켈레톤 UI를 표기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로딩 되기 전에 시간이 걸린다면 어떻게 표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 로디드를 false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로디드를 업데이트하는 언로드 이미지를 주석 처리하여 이미지가 로딩 되더라도 이미지 로디드를 true로 변경하지 않게끔 합니다. 다시 해보면 지금은 이미지가 로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UI 뒤에 찰스 디킨스의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표기되지만 만약에 이미지가 로딩이 되지 않았다라면 다음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스켈레톤 UI만 표기가 될 것입니다. 로딩되는 시점에 맞춰서 로드 이벤트 핸들러로 onload 이미지 함수를 바인딩했습니다. 이렇게 바인딩된 이후에는 this 이미지 로디드를 true로 변경해줬습니다. 이 코드 카드에 사용된 디렉티브 중 처음 보는 디렉티브가 있는데요. 바로 vshow 디렉티브입니다. 이 vshow 디렉티브는 v-if 디렉티브와는 다르게 vshow에 바인딩된 값이 false라고 할지라도 붐에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역은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컨디셔널 렌더링을 할 때는 v-if와 v-else를 통해서 true일 때만 특정 영역을 보여주고 아닐 때는 돔에 남아있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만약에 두 영역 모두 true 값과 false 값과 상관없이 돔 내부에 우리가 표기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긴다면 그때는 vshow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지가 로딩되기 전에도 해당 영역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v-if와 else를 통해 이미지 태그를 노출시키는 것이 아닌 vshow 디렉티브를 사용했습니다. 각 상황에 맞춰서 v-if 디렉티브와 vshow 디렉티브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랜덤 명언 찾기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응답값이 내려오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응답값이 오기 전에는 버튼 내부에서 인디케이터가 도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콘솔에 찍힌 응답값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명언 데이터가 내려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ID 값을 전달해주기 때문에 내려온 응답값에서 아이디를 추출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해준다면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에 대한 카드도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플레이스를 쓰지 않고 라우터의 푸시 메소드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서 고유 아이디인 언더바 아이디를 푸시 메소드의 인자로 넣어서 페이지를 이동해주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찰스 디킨스의 카드를 불러오고요. 랜덤 명언 찾기를 통해 응답값이 정상적으로 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false로 설정하는 걸 깜빡했습니다. 랜덤 명언 찾기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윌리엄 아서의 아이디는 다음과 같습니다. 랜덤 명언 찾기를 통해서 받은 데이터의 아이디는 대문자 U로 시작하는데요. 패스는 U로 시작하지만 페이지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I로 시작하는 윌리엄 아서의 명언 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패스는 제대로 변경이 되었지만 패스 변경에 따른 화면 변경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앞선 강의에서 배웠었던 라우터 뷰 컴포넌트에 고유한 키값을 매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앱이 참조하고 있는 라우트의 풀 패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고유 아이디가 달라졌을 때 뷰 또한 다시 그려지게끔 작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동을 한다면 페이지도 정상적으로 다시 보여지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을 때도 영역이 정상적으로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칼 루이스의 이미지는 존재하지 않지만 다른 영역에 있는 데이터들은 정상적으로 표기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랜덤 명언을 뽑아보면 정상적으로 표기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제 사이드바를 눌렀을 때 각 페이지로 이동하게 하는 작업을 아직 안 했는데요. 이 작업 또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고를 클릭했을 때는 홈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클릭 핸들러로 라우터 푸시에 네임 파라미터를 넣어서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합니다. 동일하게 다운표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는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다음처럼 동일하게 이벤트 핸들러를 바인딩 해줍니다.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는 서치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다음처럼 바인딩 해줍니다. 지금 워닝 메시지를 보면 라우트 윈 네임 서치 페이지 does not exist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라우트에 우리가 바인딩한 이름과 실제로 파라미터에 전달된 페이지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 라우터를 정의한 라우터 JS에서 서치 뷰에 해당하는 이름이 정상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면 패스와 컴포넌트만 정의되어 있고 네임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부분에 네임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도록 합니다. 다음처럼 명시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동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페이지네이션 이동 이후로 테이블에서 각 로우를 클릭했을 때 개별 세부 페이지로 이동하고 이후에 랜덤 명언 찾기를 이용해 동일한 패스이나 다른 라우터 아이디를 가지고 있을 때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부적으로 VIF와 VShow가 어떤 식으로 화면에 표기될 때 다르게 나타내는지를 확인을 했고 뷰 라우터에서 고유한 키값을 전달해야 동일한 패스에서 아이디가 변경됐을 때 다른 페이지를 그려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간단한 API 응답을 받아와서 화면에 표기되는 것까지는 문제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화면을 이동할 때마다 동일한 응답값을 대상으로도 API 호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로딩되는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게 나타난다거나 다음과 같이 화면을 이동할 때마다 레이아웃이 깨지는 등의 모습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씩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